내가 너한테 10만 원의 월급은 반드시 만들어줄 거다. 10만 원? 아니 10만 원,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큰일 날 와,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마세TV 시청자 여러분, 김성욱입니다. 자, 오늘은 그 산부인과에서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을 모셨어요. 우리 최선화 지점장님이라고 저희 카페에서도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 해주시고 소문이 좀 잦아셔서 저희가 어렵게 한번 모셨습니다. 최선화 지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선화 지점장입니다. 2009년도에 보험회사에 첫 입문을 했고요. 지금까지 쭉 계속 이 업에 종사하고 있고 지금은 지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산부인과에 지금 저희가 이제 인하우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산부인과 입점해서 주로 태아보험을 타겟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첫 질문이 보통 이제 공통 질문인데 네. 보험 영업을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다들 뭐 그렇게 시작하긴 하지만 네네.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얘기를 하자면 좀 먼 얘기긴 한데 네. 제가 사실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던 상태였었는데 친구가 네네. 병문안을 왔어요. 네. 병문안을 왔는데 같은 동료랑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는 게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아, 보험 설계사 친구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예. 제가 잘 모르는 펀드, 주식 이런 투자 얘기를 했는데 네네. 너무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너네 회사에서 이런 투자 상담 같은 거, 강의 같은 거 네네. 그런 거 할 때 나 좀 가서 잠깐 들어도 돼? 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시작이었죠. 세미나 같은 거. 맞아요. 네. 그래서 갔는데 거기 지점장님이 여성분이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지점장님 보고 갔죠. 바로 제 사업을 그냥 바로 접고 바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왠지 생명보험사 같아요. 맞습니다. 아, 그쵸. 생명보험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네,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점장이 멋있어가지고 네. 나도 저렇게 멋있게 되고 싶다. 맞아요.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맞아요. 하셨네요. 네, 아. 맞아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직을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했죠. 왜냐면 처음에 교육을 한 달을 딱 받고 나니까 네. 내가 생각했던 그 너랑 모습이 아닌 거예요. 생각보다 별로 안 멋있었구나. 네, 맞아요. 저는 정말 그때 명함에도 재무설계사라고 찍었거든요. 재무설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험만 팔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재무설계를 매일 교육을 하는데 왜 재무설계를 안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팀 말고 다른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재무설계가 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설계 하는 사람이 없대요. 재무설계 하는 척을 하면서 사실은 맞아요, 그냥 맞아요. 공신보험 파는 거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것조차도 되지 않았었던 게 저는 조금 이제 실망스러웠었던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조직이 문화들이 있잖아요. 네네. 좀 젊은 조직이 아니었거든요. 아, 나이대가 좀 갔는데 있으셨구나. 제가 가장 연소자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엄마 아빠일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팀원들끼리 네네. 회의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남편 얘기, 애기 얘기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조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평범한 얘기보다 굉장히 네네. 좀 이게 멋있고 좀 전문적이고 이런 거를 맞아요.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 모습을 퍼포먼스를 하고 싶은데 네, 맞아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줌마들 수다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네. 그리고 금요일날 5시까지 네네. 귀소를 하는데 네. 그 안에서 음식 같은 거를 해요. 아. 근데 그런 문화랑 사실 좀 안 맞았죠.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또 싱글이고 하니까 좀 문화가 지금 좀- 싱글이세요? 지금은 이제 남편만 있고요. 그래. 지금 애가 없으니까 착각했네요. 싱글이면 내가 소개해주려고 했어. 착각했네요. 네.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래가지고 한 1년 있다가 네. 옮기게 됐죠. 근데 이게 좀 작은 것 같지만 네. 근데 여성분들이 같이 모여서 먹는 거 뭐 얘기하고 수다 비슷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성향이 저랑 조금 안 맞아요. 저는 좀 그래요? 영업을 공격적으로 하고 좀 학습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네.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아줌마들 성향들이랑 조금 다르죠. 근데 성향이 좀 다른 거랑 그 사람들이랑 정서적으로 아예 안 맞는 건 아니죠. 공감되는 이런 건 있긴 있잖아. 거의 맞지 않아요. 맞았어요. 또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좀 자료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좀 PC를 좀 잘 다루는 편인데 네네. 자료를 만들면 다른 이제 설계사분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네. 명함을 제 책상에다가 올려주고 가요. 왜요? 그 자료에 자기 이름도 넣어서 자기 걸로 지금 뽑아달라고.
저는 그런 경우 있지. 모르겠어요. 이제 지점장님이랑 조금 언쟁도 하긴 했지만 제가 제 비용을 내고 제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얻은 그런 저의 재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공짜로 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배려심이 없다라고 음. 얘기를 해서 배려가 없다라는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들이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지점장님 편을 드는 게 일부러 계셔서 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성향도 저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가치를 알아봐야 된다. 네, 무슨 네. 말이냐면 내가 시간 들여서 노력과 아이디어와 막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맞아요. 거를 맞아요. 쉽게 가져가려고 하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 돈이 크게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뭐 줄 수 있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게 샤넬백이 될 수도 있고 뭐 BMW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달라고 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네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가져가서 줘봐야 못 써먹어요. 쓰지도 않아. 쓰지도 않고 못 써먹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 마치 별거 아닌 거 만든 거 같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식으로 뭐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샤넬백 모르는 사람한테 괜히 샤넬백 주고 그 욕먹는 이거 안 주는 게 낫잖아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자꾸 네. 있다 보니까 네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문화에. 음. 그래서 제가 지점장님 면담하고 죄송합니다. 이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인데 제가 여기 회사에 좀 맞지 않는 거다. 그쵸. 이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다. 그래서 저와 조금 더 맞는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퇴사를 했죠.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하긴 했어요, 사실. 거기서 제가 2번 정도 이직을 한 거 맞죠? 거기서 한 번 하고 네, 맞아요. 또 한 번 이직하셨죠? 네, 맞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이직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다 같이 이직을 한 케이스인데 네. 저희가 이제 생명사로 제가 또 이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생명사로 이직을 했는데 생명사에서 생명사로 네, 이직을 했어요? 맞아요. 예. 약간 젊은 조직으로. 아. 네. 그래서 이직을 해서 이제 되게 맞춤형으로 제가 원하던 그런 영업을 하게 됐죠. 어. 병원 영업을 생명사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아. 아무래도 손해보험 위주로 해야 되는데 생명사 조직이다 보니까 네. 불편한 사항들이 네. 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 2년 정도 있다가 다 같이 이제 지휘로 옮기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조직을요? 네. 아, 그럼 중간 리크루팅도 좀 하셨다는 뜻이네요. 리크루팅은 안 했는데. 제가 복인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한 명도 리크루팅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왔어요? 팀원들이 다 리크루팅을 해서 지금 현재 조직이 나 보험하고 만들어졌어요. 싶다 이렇게. 아. 팀원들이 잘 되니까 그 팀원들 이제 어. 그 지인들이 이렇게 하게 돼서 그 인원들이 지금 같이 오게 됐죠. 맞아요. 원래 이제 본인이 잘하면 나 너처럼 되고 싶다 해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팀원들이 다 잘하고 막 1인당 3, 4세 다 놓고 그러면 그냥 아무나 다 잘 되는 줄 알고 이제 막 들어가려고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리크루팅에 재능이 없어요.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아까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현재 있는 팀원들이 다 저를 도와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산부인과를 현재 지금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산부인과에서 인하우스 영업을 이제 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러면 그때 이제 2번째 이직하신 데에서 이제 하는 방법을 알았고 네. 이제 3번째 이직을 하시면서 네. 자리를 이제 잡은 네, 맞아요. 그런 케이스네. 지금 네. 관리하시는 병원이 몇 개 정도 되세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9군데. 9개? 거의 네. 수도권이 아니면 지방에도 있어요? 지방도 있어요. 얼마나 멀리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영역은 저희 지점장들이 꽤 많거든요. 네네네. 저희 조직 자체가 다 병원 영업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맡고 있는 이제 밑에 지방까지 저는 천안까지. 천안. 네. 아. 서울 경기가 거의 주로 되어 있고요. 서울, 경기가.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그리고 지방 쪽을 계속 또 섭외가 들어오는데 네네. 제가 체력이 안 돼가지고 못 가요. 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원래 잘하는 사람한테 뭐가 계속 들어와. 근데 그것도 네.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내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기 산부인과 인하우스 영업이다 보니까 네네. 계신 분들 다 여자분이세요? 아니면 남자도 있어요? 남자분도 있어요. 아, 남자분. 네. 남자분들도 그런 데서 잘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럼요. 오히려 남자분들을 또 신뢰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고객들이요? 네. 아, 그 차이는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자는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좋아하고 남자 설계사는 이래서 좋아하고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여자는 네네. 참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네. 여자는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자 같은 성우들도? 여성이어서 그런지 그래요? 남자를 좀 더 전문가처럼 생각하시는지 좀 아. 그런 면이 조금은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이 근데 여자들이 더 많긴 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는 일하시는 팀장님들보다 다 어린 고객분들
분들이 네. 다 연령대가 좀 낮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선배잖아요. 그쵸. 애기 낳은 아. 선배. 그래서 좀 공감되는 형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여성이 조금 더 좋고 병원에서도 선호하는 게 남자가 앉아있는 것보다 그쵸. 여자가 앉아있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고 저는 단순히 생각하면 여성분들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남자여서 싫어하지는 않아요. 아, 구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쉽게 맞아요. 말하면 뭐 남자라서 산부인과 못 들어가고 남자를 싫어하고 이런 편견은 혹시라도 있으면 가질 필요 없다. 네,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네. 되겠네요. 그리고 관리 능력도 상당히 남다르다고 좀 들었어요. 다른 관리자랑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도 그 FC로 일했을 때 네네. 관리자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 관리자를 되게 싫어하거나 뭐 심지어 우습게 볼 때도 있어요. 맞아. 아이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표현이 조금 습되게 말해서 집 밖에 모르는 관리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물론 관리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FC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FC한테 계속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관리자가 아, 그거는 제가 봤을 땐 말이 안 돼. 아니, 실제로 많이 겪었어요. 그게 네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이제 일을 시작을 했으면 그 관리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시작한 게 아닌데 마치 왜 나를 위해서 일을 안 하냐 뭐 이런 느낌? 맞아 그런 거 맞아요.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런 것도 좀 안 좋아해요. 네. 저는 좀 늘 뭐 제 자존감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좋은 거예요. 네. 작법인가요? 아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르죠 사람이.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FC들이 잘 되면 굳이 제가 돈 벌려고 하지 않아도 저는 자연스럽게 잘 되거든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약속을 지켜요. 처음에 면접을 볼 때 네. 다른 걸 잘 안 보고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보고 그리고 다들 1,000,000원이라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월 1,000,000원. 네,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그 이상 버니까 지금도 월 1,000,000원이 거의 기준이야. 네. 네. 근데 지금 그 금액이 그렇게 높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안 들거든요. 그거 한 네. 몇 번 뛰어 넘어 보면 맞아요. 근데 왜 내가 저걸 네. 보려고 고민했나 뭐 사람들은 그 1,000,000원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을 해요.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만 어려운 게 아니다. 시키는 대로만 따라오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의 월급은 반드시 만들어줄 거다. 10만 원? 아니 10만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큰일 날 와,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요. 10만 원. 약속을 네. 조금 지키는 편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다 약속을 다 지켜냈어요. 지켜내고 그 친구들이 급여 통장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되게 뿌듯하긴 하죠. 그래서 한마디만 하죠. 네. 나 약속 지켰다. 어, 이렇게. 멋있네. 그거 멋있는 한마디 하려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나 멋있지? 준비했던 것 같아요. 어. 나 약속 지켰다. 결론은 뭐 다른 관리자랑 다르게 뭐 특별한 건 없고 네. 좀 약속 잘 지키고 네, 맞아요. 우리 팀원들을 좀 더 생각하는 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약속 안 지키는 거고. 죄송해요. 그 표현이 아니죠. 원래 준비된 내용이 있었는데, 네. 사실 또 그 말이 안 나간 것 같아요. 해도 돼요. 뭐 어떤 거요? 준비된 거? 저는 좀 네.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른 게, 네. 일단 영업을 제가 놓질 않아요. 아. 현장에서 같이 영업을 하고, 네. 그리고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리자가 계속 관리만 하다 보면, 네. 영업에 감이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팀원들한테 알려줄 게 없어요. 그냥 잘해라. 맞아요.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좀 매사에 모든 일상생활이 제 영업으로 다 연관성을 좀 시키는 편이거든요. 아, 대단하시. 네, 진짜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 하다못해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네. 저번에 백화점에 가서 탑10이라는 곳에 갔어요. 계산을 하는데 네. 그냥 자연스럽게 QR코드 찍으시면 1+1 받으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무렇지 않게 제가 친구 추가를 했어요. 플러스 친구를. 네. 사람들이 그 풀칠하는 거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귀찮지. 네. 그런데 자연스럽게 했어요. 아, 이런 것들을 보험에 조금 연관성을 시킬 수 없을까? 아. 이런 식으로 매사의 일상을 좀 저희 영업에 조금 연관성을 지어서 좀 하는 편이고, 그걸 조금 만들어요. 만들어서 좀 팀원들한테. 사실 우리가 보험 영업을 하다 보면 다른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쓸 여유가 없거든요.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연구해서 팀원들한테 공유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FC로 일했을 때 가장 힘들었었던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죠. 저는 그게 힘들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고객님들 보상 청구를 시작을 해서 계약 배설로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아, 스트레스였다고? 네. 네. 내가 오늘 왜 나왔지? 비생산적이잖아요. 하루에 출근하는 그 시간 중에서 단 1시간만이라도 생산적인 일은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내 이 일을 소위 말하면은 그 잡일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네네. 그 일을 누군가가 조금 대신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직원을 쓰자니 또 내 비용이 나가고 그쵸. 그리고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관리자는 들어줄 생각도 안 하고 알아서 하라 그러지. 네, 맞아요. 그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일하면서 불편했던 것들, 내가 이런 것만 도와주면 좀 영업에 도움이 되겠다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실천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되게 세심하게 관리자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 영업을 또 오래 했었고 현재도 네네. 하고 있다 보니까 이때쯤 얘한테는 이런 게 필요해. 네네. 이때쯤 이 얘기를 해줘야 돼. 말 안 해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야. 네네. 그리고 얘가 이런 걸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거 알려줘야지.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되게 네. 잘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만큼 얘기한 거를 딱 한쪽적으로 딱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딱 하는 거 걷는 것만 봐도 아, 얘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게 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 제가 되게 무서워요. 제 자신이. 왜요? 팀원들이요. 네. 말하지 않고 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다 보여요. 그 오래 하면 다 보이죠, 그게. 아 그래서 네. 너무 무섭고 네. 애들이 되게 놀래요. 네. 그래서 나 너무 귀신같지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가긴 하는데 그게 되게 좋은 거를 또 제가 체크를 했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네. 안타까울 때도 되게 많죠. 속상할 때도. 그렇죠. 내가 너무 빨리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좀 속상할 때가 조금 가끔 있어요. 그게 저도 사실 저는 제 가게가 있거든요. 어떤 가게요? 저 가게가 2개나 있어요. 그래서 제 직원들이 있는데 네. 이게 좀 하다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데 조금 내가 그냥 고수처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알면서도 말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장님이 알았다는 거를 나중에 알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절대 그 똑같은 나쁜 짓을 안 해요. 나쁜 짓이라기보다 실수나 이런 거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 지점장님도 아주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시고 안 봐도 안다는 정도까지 왔는데 이제 한 템포 그냥 참고 말 안 하면은 그게 아마 그걸 알면 아마 거의 뭐 소름 돋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하여튼 가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하자면 얘기가 길어져서 일단 평상시에 영업에 중심을 두고 생활을 다 여기다 맞추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모든 영감 받은 걸 여기다 적용시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생산이 되면서 그 아이디어도 디테일해지고 약간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팀원들을 관리하는 거는 일단은 영업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하지만 놓지 않으면서 좀 하기 때문에 이제 뭐가 필요한지 이때쯤에 뭘 해줘야 되고 뭘 말해줘야 돼 이걸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안 가봤지만 계속 팀원들이 좀 신뢰하고 좋아하고, 그러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매출이 대부분 좀 잘 나는 것 같더라고요. 잘 나는 것 같아요. 뭐 말 나온 김에 매출도 혹시 여쭤봐도 돼요? 뭐 인당 생산성 이렇게? 저희요? 네네. 역량들이 다 달라서 아, 그렇죠. 아무래도 고객들이 계속 오시기 때문에 네. 150, 200 요 정도 그렇게 150, 200? 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7월달 같은 경우는 영업이 조금 6월달에 네. 실비 이슈가 좀 많아서. 네, 그렇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6월달에 2배, 3배 일을 하면 7월달은 또 놀게 돼 있어요. 조금 더. 네. 그리고 좀 매출이 역량이 또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50에서 100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사람이 이 시장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아, 그거 뭐예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도태돼요. 아, 좀 지겹고 막 이런 거.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을 안 하려고 하는 아. 것들이 조금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매출이 떨어지거든요. 그때는 나 만나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좀 체크를 조금 많이 해드리고 네. 왜냐면 조금 다른 상품 이런 것들을 컨셉을 그때 맞춰서 제가 또 이번에는 요거를 해봐라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조금 조절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급여를 1000을 받잖아요. 스스로가 안 떨어지고 안 싶지. 떨어지려고 해요. 네. 자존심 상한다.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 300 벌다가 한 5, 600 벌면 아, 나 잘한 것 같잖아. 근데 1000만 원 벌다가 갑자기 500 들어오면 어디 숨을라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어디 막 숨을라 그래, 특이하게. 맞아요. 남들 500 못 버는 사람들 사실 많은데 1000만 원 벌다 500 벌어버리면 네, 어디 맞아요. 막 거의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만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까지만 제가 만드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컨트롤을 하니까. 야,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본인 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운데 이렇게 조직을 막 이렇게 1000만 원 이렇게 만들게 하고 이러는 거는 물론 그분도 열심히 하셨겠죠. 근데 그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 관리자로서 일을 했을 때 표현이 조금 남다를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요새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레시피나 이런 걸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주고 맞아요. 본인의 일부 역량을 플러스하면은 네, 맞아요. 이게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목표가 그냥 저를 복제하는 거예요. 요새 그런 걸 또 많이 하죠. 네, 저를 계속 생산해 나가고 있어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 생산이 똑같이 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역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힘들 때가 있죠. 사람마다 아까 대표님이랑도 잠깐 미팅을 했었는데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맞아요. 그릇이 다 다른데 저는 자꾸 제 그릇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제가 조금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릇이 크다는 뜻이죠? 그럼. 근데 사실은 뭐 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릇이 작은 관리자들이 있어요. 간혹 그릇이 큰 설계사들이 있는데 그 작은 그릇의 관리자가 큰 설계사들을 자기 밑에만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릇이라니까 생각의 크기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예전에 만났던 관리자분들은 그 그릇이 작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같이 일할 수 없는 거.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이직해야죠. 그 사람의 인생이 중요한데. 그리고 이직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안 맞는데 계속 한 군데 있는 걸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일찍을 몇 군데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산부인과로 이렇게 정착을 했듯이 자기한테 맞는다는 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보거든요. 돈을 잘 벌고 마음이 편한 거 하는데 돈을 벌어도 되게 힘들고 불편한 경우가 있고 돈 자체도 못 벌고 마음도 불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는 이직을 좀 하는 게 그러니까 이직 자체에 대한 그 의미를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 데를 좀 찾는 거를 좀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너무 이렇게 좀 철새라 그러죠. 막 그냥 뭐 조금만 안 맞아도 나가고 이런 얘기를 지향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예, 근데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은데 뭔가 인프라나 뭐 이렇게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좀 계속 있다라면은 조금 저는 바꾸는 게 좀 저는 너무 자주 바꾸는데 당연히 반대인데 이제 설계사 하면서 한 두세 번 정도 바꾸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이직을 할 때는 좀 여러 가지 기준이 다 있겠지만 네. 저는 좀 본인이 이직을 하는 이제 가게 될 회사에 뭔가 확신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거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리크루팅 하면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네. 저희 직종이 최고라고는 말씀 안 드리거든요. 저한테는 그렇죠. 잘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많이 돌아다니는 걸 사실 싫어해요. 아,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만나러 무작정 찾아가는 것도 가는 게 힘들지. 네,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제가 처음 보험을 시작했었을 때 네. 그때 DB를 받아서 남자 고객분들 40대 후반 50대 되게 두려웠어요. 불편한 거죠. 아,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편한데 그쵸. 남성분들 만나는 게 되게 불편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싫었었는데 30대 남자 좋았어요. 그쵸. 당연한 거 아니에요? 40 영업하시구나. 40 영업. 네? 어. 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이제 네. 그런 것도 이 시장이 남들이 잘한다고 해서 네. 그게 나랑 맞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저는 저희 시장의 단점도 얘기해요. 혹시 계속 책상에 앉아 있는 게 힘드신 분들은 저희 일 못한다. 저희는 사무직처럼 병원을 출근해서 거기서 퇴근하기 때문에 소위 역마살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일 못해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 따라서는 오히려 그런 거를 바라는 경우도 좀 많죠. 왜냐면 맨날 돌아다니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돌아다니는 것도 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환영받지 않는 장소로 좀 가는 느낌을 좀 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사실 이제 원래 영업인데. 네네. 근데 좀 이게 체력이라든가 각자 멘탈의 크기도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조금만 누가 이제 받쳐주고 인프라가 돼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군데 있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자리가 한 자리 비었다면서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 계속 지금- 뽑고 있어요? 네. 아니 병원이 안 그래도 또 연락이 왔어요. 왜냐면 이제 병원이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룹으로 아, 맞아. 여러 개 있지. 되어 아. 있다 보니까 네. 거기 또 이제 연락이 와요. 아. 자기 병원도 해줄 수 없느냐. 어. 근데 이제 사람을 또 채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보류 중인 곳도 있고. 아, 사람 채워야 되니까. 네. 가면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병원들이 이렇게 오라고 하세요? 보통은 병원도 이제 영업을 뛰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산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기준을 같이 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인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 인맥 있고. 네. 사실 제가 처음에 그냥 FC로 일했을 때 네. 제가 병원을 한번 뚫어보려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진료를 받지 않는 이상 원장님을 못 봐요. 아, 그리고 그치. 굉장히 자존심 상한 게 접수 그 데스크에 있는 거기서 다 자르잖아요. 네 맞아요. 잡상인처럼 이렇게 그래서 자르잖아요. 맞아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네. 난 별로 당신이랑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명함 두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인맥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근데 팀장님 보면 섬세하면서 강하다 이런 느낌 좀 많이 느껴져요. 좋은 거죠? 예, 그렇죠. 여전사 느낌도 있고. 남자들이 싫어해요. 아,
아니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네. 남자 한 명만 만나면 되는데.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끄는 리더는 약간 전사 같은 이미지가 있어야지 좀 딸더라고요. 너무 여성스럽고 막 너무 약간 소위 말하면 쑥맥 받고 그러면은 그건 조금 리더하고는 반대가 성향이 약간 좀 남성적인 성향이 조금. 네, 제가 그런 게 조금씩 뭐 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네. 느낄지 아, 모르겠는데 그런가요? 아, 되게 오늘 털털한 것 같고 아니 오늘 되게 좀 신경 쓰고 왔는데 아니 아침에 사실 드라이도 되게 많이 했는데 너무 지금 강의가 너무 늦게 돼가지고 다 죽었어요 지금 웨이브가. 웨이브가 빨리 풀리는지 몰랐어. 좀 먼저 할까. 뭐 그래도 뭐 스트레스 같은 거 있으세요? 그 해소법이라든가 이런 거. 스트레스는 네. 사람마다 다 이제 해소법도 다르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너무 안타깝게 성향은 약간 좀 남성적인데 네. 술을 못 마셔요. 아 너무 안타깝죠. 술을 근데 먹는다고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스트레스 이제 받으면 오늘 뭐 네.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제가 그것도 못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스트레스의 최고의 약은 휴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행, 아니요, 잠을 책 자요. 읽는 거, 아 자는 거. 네, 정말 안타까운데 네. 성공한 사람들에 비해 책을 싫어해요. 책을 싫어요. 의외죠. 아니 근데 이게 책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책 보면은 어떤 이제 감각이나 센스라든가 생각의 확장 이런 것 때문에 보는 거지 이미 어떤 감각이나 센스 확장 이런 게 좀 돼 있거나 책을 안 읽어도 이렇게 평상시에 어떤 걸 계속 머릿속으로 연구하고 막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면은 저는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인 케이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동물인데 생각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네. 연구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 어떤 생각의 틀에서 잘 빠지지 못해서 계속 거기에 머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책을 좀 권유를 하는 거지 이미 뭐 잘하고 뭐 한 달에 이렇게 뭐 한 5천씩 벌고 그러네 뭐 그렇게 5천까지는 아닌가?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굳이 뭐 이런 분들한테 책을 읽어라 강요하는 것 자체가 그건 조금 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여쭤본 거는 이제 보통 쉰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여행이나 맛집 탐방이나 뭐 책이나 저 주무시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본 것 같은데 뭐 책 안 읽는다고 뭐 잘못된 건 절대 아니잖아요. 제가 네. 그래도 책을 완독한 책이 있어요. 시크릿이라는 책인데 아 이게 완독한 이유가 있었어요. 유명하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신입 때 땡땡 생명사에 들어갔을 때 네. 이제 지인부터 찾아가잖아요. 20대 때 네네. 한참 네. 낮에도 만나고 밤에도 만났다. 새벽 내내 같이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네. 굉장히 누가 보면 절친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친구가 그 쌀국수집을 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보통은 친구가 잘 되면 네. 아, 걔는 내 보험 들어주겠지 라고 생각하지. 착각을 하고 찾아가잖아요. 근데 너무 좌절스러웠었죠. 아. 진짜 섭섭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친구한테 얻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시크릿이라는 책이었어요. 아, 책 읽어보래요. 저한테 얘기를 한 게 네. 그 친구가 이제 절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네.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네. 아프고 이런 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그렇지. 네, 너무 이제 당황스러웠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잘 되게 되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너도 이제 보험을 시작했으니 시크릿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했대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기분은 나빴지만 네. 시크릿이 책이요 네.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아, 그거 엄청 저는 사실 안 읽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읽어봤죠. 근데 이 책은 사실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추천해드려요. 저처럼 또 책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 추천해드려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필요한지. 긍정적인 생각이죠. 사실 긍정. 이 긍정적인 생각이 먼 우주로 그 에너지가 갔다가 그게 다시 빛으로 나한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결과만 생각하라고. 꿈을 꾸고 그리고 그걸 계속 그리고 그리고 그때의 모습을 계속 생각하라고. 근데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이거 또라이 아니야? 아, 작가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 뭐야 이거? 아니 도대체 걔는 어. 이거 나한테 왜 읽으라고 그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처음엔 얘기인데? 그런 느낌 많이 받지. 맞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이 확장이 되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일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번 시도해봤어요. 네. 그거를. 네. 그런데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정말 비과학적인 사실인데 네. 그게 되더라고요. 한 번 되니까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 책을 읽으라고 얘기하거든요. 현실로 정말 생각대로 된다. 그래서 이 책은 되게 너무나 유명한 책이고 어떻게 보면 흔한 책이기도 한데 추천합니다. 맞아요. 책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저는 또 약간 난독증이 있어요. 글씨를 잘 못 읽어요.
저도 난독증 있어요. 아, 그래요? 진짜요. 반갑습니다. 네, 그냥 읽기가 쉬워요. 확 읽어버려요. 그래서. 읽기가 되게 네. 쉬운 책이에요. 활자가 커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 추천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책 추천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걸 읽고 감명을 받거나 뭐 현실에서 이것 때문에 변화된 걸 느끼니까 네. 이거 진짜 좋은 거다 하면서 그쵸. 읽으라고 안 하는 할 수가 거죠. 없죠. 그런 맞아요. 책들이 굉장히 많고 그걸 다 읽으면은 엄청나게 큰 변화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 근데 지점장님 원래 영감을 좀 잘 받으시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한 권만 읽어도 이제 효과가 이제 바로 오는 그런가요? 약간 근데 여기서 몇 권 더 읽으면은 아주 난리 나겠죠. 아, 네. 책을 그래도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다행이네요. 아, 그래요? 싫어하는 스타일 다행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점장님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저의 목표는 네. 사실 거의 1차 목표는 다 이뤘거든요. 팀원들이 원하는 네. 목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 팀원들은 다 이뤘고, 지금 또 신입 애기들 2명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둘도 똑같이 이제 만들 거고, 그거는 이제 이미 행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2차 목표가 있어요. 뭐. 저희가 너무 안타까운 게 산부인과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가망 고객이 많아요. 1차 가망 고객은 태아보험을 가입시킨 게 1차 가망 고객이잖아요. 그럼 2차 가망 고객은 태아보험의 계약자. 우리가 한 건 계약하면 또 다른 계약을 계속 나와야죠. 해야 되는데 여력이 조금 안 되긴 해요. 거기에다가 소개도 또 더 나와야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워낙 또 바빠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태아보험 요 하나의 시장만으로 충분히 업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네. 다른 거를 하려고들 안 하는 게 지금 가장 문제점이에요. 그치. 그래서 변액을 안 따요. 아, 변액시요? 네. 제가 처음에 생명사 들어갔을 때 생성도 따고 변액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게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FC들은 계속 태아보험만 손해보험만 하다 보니까 변액을 안 해요. 이거 뭐든지 안 해보면 필요 없어 보여요. 아니, 내가 이미 지금 손생보도 팔고 있고 변액 상품 뭐 말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내가 그걸 왜 따냐 하는데 몇 개 팔아보면 아, 이런 장점이 있네, 좋은 게 있네. 그리고 변액까지 아면 그래도 설계사 자격증이 3개잖아요. 손보생보 변액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AFPK, CFP 이제 이런 건데 변액까지 따면 설계사로서는 그래도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자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게 기본인데 네. 이게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저희 팀원들도 포함해서 다른 이제 시장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 인사 알아서 하시네요. 절대 현재 네. 안주하지 말라는 거. 시장은 변화되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은 산부인과 영업을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시장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 언젠가 바뀔 수 있죠. 지금 출산율이 저조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지금 잘 될 때 연구를 계속해야 돼요. 다른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태아보험 시장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법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 지금은 되게 잘 되지만 이게 또 언젠가 모든 사업은 성수기가 있는데 언젠가는 또 비수기가 있어요. 맞아요. 비수기를 위한 또 다른 그런 컨셉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연구하세요. 아유, 알았어요. 이렇게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네. 아주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공이라든가 이 현재 그 하시는 걸 봤을 때는 뭐 앞으로는 뭐 더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꾸준히 연락도 좀 했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사실 굉장히 많이 가득 차 있긴 한데 좀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해서 제가 많이 표현을 못한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네. 조금 아쉽긴 한데 언젠가 또 기회 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